예,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카메라 부분은 페이지를 좀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버튼을 좀 하나 만들고요. 자, 버튼 요거는 카메라라고 할게요. 카메라.html로 해서 HTML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게 낫겠죠? 예. 카메라 API 다루기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페이지 부분에 디비전 태그를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하고 자 문서를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디는 뭐 따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API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메라 API라고 정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카메라 API 다루기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을요. 그 다음에 UIBody라고 되어 있죠. 파라데오 카메라 여기에다가 버튼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바만 만들어 놓고요. 인풋으로 해가지고 버튼을 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tn 카메라로 할게요. 카메라로 해서 아이디를 이거 타입이네요. 타입은 버튼, 아이디는 카메라 btn, 밸류는 카메라로 하도록 하죠. 자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img 소스 이 img 소스는 일단 소스는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스는 좀 비워 놓고요. 아이디만 좀 정의를 하면 아이디는 카메라 img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 값은 100%로 할까요? 100% 설정을 하고 자 이렇게 이미지 설정을 좀 하고요. 요거를 제가 파일을 뭘로 설정했나요? 카메라.html로 했죠. 카메라.html로 해서 저장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카메라.html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면 자, 카메라 API 예 됐고요. 예, 뒤로 가기 예, 됐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 놓고요. 여기다 좀 몇 가지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카메라의 기능은 대부분 이제 사진 찍는 기능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카메라 촬영이라든지
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 API에 대해 설명을 보면 아파치 코르도바는 카메라로부터 일단은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getPicture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우선 요거는요,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비게이터 객체의 카메라 그리고 get picture라고 하는 이걸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요 객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카메라의 get picture를 요거를 사용합니다. 이 객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이 베이스 64 다시 인코디드로 된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인코딩은 베이스 64 인코디드 이미지예요. 그래서 베이스 64라고 하는 요 인코딩된 이미지 요거를 가져올 경우에 옵션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옵션은 이 경우에 옵션 설정은 자 destination 타입 요 값을 카메라 destination 타입 그리고 데이터 URL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객체를 일단 요 getPicture라고 하는 메소드죠. 요 getPicture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함수라고 또 해야 되나요? 요 메소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비게이터에 카메라의 get picture 자 이제 요거는 사진을 이제 제대로 카메라로 일단 찍은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 picture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그 해당 이미지가 베이스 64 인코디드 형태의 이미지로 인코딩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타입을 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 URL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사진을 가져오는데 제대로 성공을 했을 경우와 그 다음에 사진 데이터를 제대로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했을 경우에 이건 이제 함수로 저희가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 원페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함수로 지정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퀄리티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사진의 품질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품질 따라서 퀄리티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 사진의 품질을 높이면 그만큼 그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설정을 해줍니다. 데스티네이션 타입 설정을 해주죠. 이때 이 타입을 카메라의 데스티네이션 타입 데이터 URL로 설정을 해서 해당 그 이미지가 있는 URL 설정을 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퀄리티라고 하는 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의 그 카메라 옵션 중에 해당하는 속성 중에 이와 같이 퀄리티가 있고, 이 퀄리티가 50인 경우에는 어, 그 사진의 그 해상도, 그렇죠? 품질을 한 절반 정도로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타입,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사진의 어떤 리턴 타입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보통 이제 데이터 URL인 경우에 그 베이스드 인코디드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이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게 일반적으로 데이터 URL 형태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저희가 사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아주 깊이 있게 아실 깊이 있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패했을 경우, 성공했을 경우에 그럼 이 함수 on success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on success 형태로 해서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자, 다큐먼트에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로 할까요? 해가지고 img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해당 HTML 페이지, 즉 웹 앱에 있는 페이지의 요소를 지정을 해놓고 그 요소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 이미지 객체에 카메라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지 src 이렇게 소스를 지정해 주면 되죠. 지정을 해주는데 일단 성공했을 때는 이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넣어주는데 저희가 이제 베이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이스 64 인코딩 방식을 이용한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이미지를 불러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해주고 압축 방식은 뭘로 할 건지, 뭐 JPG로 할 건지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이미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JPG 방식으로 압축을 하겠다. 그래서 이미지 JPEG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그 인코딩 방식은 베이스 64 방식을 취한 방식이다 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컴마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당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가져온 이미지 데이터.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객체에 카메라 객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 객체 안에 보면 getPicture라고 하는 메소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Pictur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이미지의 인코딩 방식은 베이스 64라고 하는 인코딩 이미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옵션 설정을 해야 돼요. 옵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데스티네이션 타입이라고 하는 옵션 설정을 하게 되는데 카메라 데스티네이션 타입의 데이터 URL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getPicture라고 하는 방식,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 개의 인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onSuccess와 그 다음에 fail,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이 인자는 이제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들면 되죠. 함수명이니까 이거는 함수명이죠. 따라서 함수 두 개 성공했을 때 함수와 실패했을 때 함수 두 개의 함수를 인자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인자 요거는 이제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 번째 인자가 들어가죠. 이 부분은 이제 옵션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옵션. 그래서 이제 이렇게 getPictur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해당 그 플랫폼, 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이면 아이폰에 해당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죠.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카메라 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는 뭐 이미지를 관리하는 이미지 관리 앱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호출하게 되면 자, 이걸 호출하게 되면 내용을 좀 적어볼까요? 자, getPictur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자, 이 함수를 호출하면 운영체제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모바일 플랫폼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 모바일 플랫폼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또는 iOS면 iOS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또는 iOS 그렇죠? 이 경우에 이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어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카메라 앱 또는 이미지 관리 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지 관리 앱이 실행이 됩니다. 이걸 호출하면 그러면 사용자가 카메라로 만약에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일단 그 해당 핸드폰에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이때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카메라 앱이 호출이 되면서 또는 이미지 관리 앱이 실행이 되면서 만약에 사용자가 이미지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경우에는 onSuccess, onFail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파이지는 이미지 로딩에 성공했을 때, 자 실행되고 어, 사용자가 만약에 사진 촬영을 한 이미지, 사진이니까 이미지가 되겠죠? 어,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할게요. 선택하게 되면 이미지 로딩이 성공했을 때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이미지 로딩을 실패했을 경우 두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선택하게 되면 이미지 로딩이 성공했을 때와 어, 성공했을 경우와 이미지 로딩에 실패했을 경우에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getPicture 같은 경우에 픽처 함수에서 첫 번째 인자 이 경우에는 성공했을 때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첫 번째 인자 성공 콜백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 콜백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옵션즈라고 하는 부음이 들어가죠. 이거는 옵션즈 이런 식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함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자, 이제 됐죠? 그래서 이미지 로딩의 성공과 실패를 했을 경우에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해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는 제이슨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옵션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퀄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옵션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자 옵션즈에 대해서 좀 보면 퀄리티가 있죠.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냥 퀄리티는 이미지 품질을 갖다 백분율로 지정을 한 거예요. 이미지 즉 사진이 되겠죠. 이미지 품질을 백분율로 지정한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0에서부터 100까지 나타납니다. 범위는 자 0에서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타입이 있어요. 여기 이제 데스티네이션 타입 지정을 해놨죠. 이렇게 이제 데스티네이션 타입이 있어요.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요. 이거는 이미지 타입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미지 타입을 지정하는 값입니다. 요 설정은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 파일 경로를 요청할 거라면 또는 베이스 64 어떤 베이스 64 인코딩 형식의 이미지 데이터를 요청할 건지 두 가지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타입을 지정을 하는데 어떤 이미지 타입을 지정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 경로를 요청할지 아니면 베이스 64 인코딩 방식을 요청할지 베이스 64 인코딩 방식 인코딩 형식의 이미지를 요청할 것인지 선택을 한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제 두 가지 값이 있어요. 첫 번째 값은 요 값이죠. 카메라 데스티네이션 타입의 데이터 URL. 자, 요 값일 경우에는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베이스 64 인코딩 형식을 지정한 거예요. 베이스 64 인코딩 형식의
이미지를 요청하며, 이건 기본값입니다. 이 기본값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 부분을 좀, 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설명을 하기 전에 작성한 거라서 이왕 이렇게 요거를 좀 가로 안으로 좀 넣도록 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URL 형식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경로를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베이스 64 엔코딩 형식을 지정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URL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카메라 데스티네이션 타입에서 파일 URL 이렇게 이제 URI로 지정을 합니다. URI 요거는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요청합니다. 요거는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소스 타입. 요건 이제 카메라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 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 건지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소스 타입은요. 카메라에서 촬영한 사진.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해서 가져올 건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카메라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것인지를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 것인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소스 타입 부분요. 그래서 만약에 포토 라이브러리 상에서 이제 갤러리와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카메라 픽처 소스 해주시고요. 픽처 소스 타입, 카메라 픽처 소스 타입, 그리고 포토 라이브러리, 포토 대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포토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디폴트 값이에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그 직접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진 촬영한 것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촬영한 사진을 가져오는 거. 이 경우에는 자, 픽처 소스 타입 그리고 카메라로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거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폰에 있는 이미지 중에 포토 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포토 앨범에서 가져오는 방법. 카메라에 픽처 소스 타입
그리고 이거는 앨범이기 때문에 saved 포토 앨범이 되겠습니다. saved 포토 앨범. 저는 포토 앨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포토 앨범에서 이미지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져올 건지 아니면 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건지를 갖다가 선택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Allow Edit라는 게 있어요. 일단 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Allow Edit가 있는데요. 이 Allow Edit는 그러니까 편집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편집할 건지를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에서만 동작을 한다. 요거는 아이폰에서만 동작한다 라고 하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압축 형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미지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다. 압축 방법으로는 JPEG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NG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JPEG 방식, JPEG과 PNG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하는 형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카메라에 인코딩 타입입니다. 만약에 JPEG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NG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PNG로 하시면 돼요. 아이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어떤 해상도와 관련된 옵션이 있는데요. 미리 이제 정할 수가 있죠. 타겟 위스가 이미지의 폭이죠. 그 다음에 하이트, 이미지의 높이를 설정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옵션만 더 설명드릴게요. 미디어 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선택하는 거죠. 사진과 동영상. 카메라로 이제 그 사진도 찍고 동영상 촬영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카메라의 미디어 타입. 만약에 이미지라고 한다면 픽처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미지. 그 다음에 동영상인 경우에는 카메라 미디어 타입의 비디오로 하시면 돼요. 비디오, 동영상,
둘 다 하겠다. 둘 다 지정하겠다. 그러면 미디어 타입에 이거는 이제 올 미디어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종류 이미지로 다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 방식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옵션 설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럼 직접 이 코드를 아,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죠. 예, 요거 지정하는 거, 요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 올려놓읍시다. 사용 예에다가 전화키를 하고요. 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실패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펑션 on fail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 메시지를 띄웁니다. 보통은 메시지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메시지 뭐 예를 들면 올레이스를 이용한다면 failed 됐다 라는 내용 띄워주고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실패와 성공했을 경우에 두 가지 콜백 함수를 만들어주고 그 내용을 출력을 해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직접 한번 저희 실제 단말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